입니까? 사용자가 스크롤을 얘가 깔딱 넘어갈 정도로 스크롤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누굴 숨어있던 이 녀석이 나타나도록 얘한테다 뭘 추가한다고요. add class 해서 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잘 내려오고 있다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 inner text jQuery 방식과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스크롤이 생기면 위에 다른 디자인의 헤더가 나오는 걸 완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스크롤을 하고 있고요. 스크롤을 하고 있고 스크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얘가 이 녀석이 그대로 여기에 고정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사이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검은색 배경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이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걸 구현을 해보겠다고요. 자, 다운받으신 예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크롤량을 검사해서 메뉴를 상단에 고정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얘를 만들었을까? HTML 구조부터 다시 한번 파악 좀 해볼게요. 에디터로 열어보십니다. 이제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압축 풀고 보면 제가 HTML 구조를 조금 눈곱만큼 바꿨거든요. 일단 보면 헤더 안에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있고 상단에 고정했던 예제와 다른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의 기존의 메뉴는 동일한 게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검은색 배경에 로고가 있고 메뉴가 있는 건 이 HTML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쟤를 구현하겠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를 벤치마킹 했을 때 스크롤을 내리니까 다른 디자인이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걸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검은색 배경에 흰색 로고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얘를 상단에 숨겨놨다가 사용자가 스크롤을 얼만큼 하면 요 높이 플러스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스크롤을 요 양보다 많이 했다라는 게 참이 되면 그때 위에 숨겨놨던 게 내려오도록 스타를 짤 수도 있다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나 이런 식으로 더해서 얘는 페이지 클로니아 라고 해서 이렇게 클래스명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얘한테다가 검은색에 위에 숨어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이렇게 해도 구현해도 결과적으로는 상단에서 다른 디자인의 메뉴가 내려오는 걸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걸 안 만들어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게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그릇에 담고 위로 숨기게 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HTML 두 군데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뭐 메뉴가 5개 뿐이 안 돼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에 메뉴가 바뀌면 여기도 바꿔놓고 여기도 바뀌면 또 여기가 바꿔놓고 그러면 되긴 하겠죠, 무식하게. 근데 메뉴가 많아지거나 내용이 많아지면 일이 늘어나 버린다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복사본을 만들어서 화면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크롤 하기 전에도 여기 위에 복사본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완료본에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세 그릇에 담아서 여기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면 얘를 내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 예제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 예제는 바디 바로 전에 그 어떤 내용도 없다고요. 완료본의 HTML도 똑같아요. 없어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CSS 가볼게요.
CSS 열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CSS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63번 라인을 보세요. 63번에 보면 클래스명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클래스명 한테다가 검은색 배경에 오페서티가 살짝 있고 위에 숨어 있어. 그런데 탑값이 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건 위에 완벽하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숨어 있는 녀석이 언제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뭐가 들어오면 visible이라는 게 들어오면 화면에 나타나도록 CSS가 다 잡혀 있다고요. 탑값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트랜지션까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jQuery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스크립트에서 안 하겠다고요.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게 HTML에 없다고요. 없는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 안에 있는 걸? 이 안에 있는 헤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이 복사한 걸 새 그릇에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새 그릇에 넣은 걸 다시 바디의 여기 내용의 뒤에다가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이 예제도 jQuery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jQuery를 다 지우고 자바스크립트로도 똑같이 구현을 해볼 겁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다 jQuery만 그냥 설명하고 말았지만 최근에 추세가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도 될 수 있으면 다 구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append. 이제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append가 있습니다. append부터 설명할게요. 찾았습니까? 자, append를 보면 바디 안에 p 태그가 있고요. p 태그를 이렇게 jQuery에서 태그만 저렇게 선택하면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걔를 선택을 한 다음에 append하고 뒤에 strong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스크립트가 없다라고 하면 바디 안에는 당연히 요 문장까지만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없던 hello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 strong 태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hello 여기에 나오고 있다고, 요 자리에. 자, 여러분은 append를 처음 보지 않습니다. 포토샵 작업하실 때 이 append가 종종 나옵니다. 언제 append를 물어보는지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샵 실행해 주세요. 저 append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포토샵을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하셨습니까? 왼쪽에 툴박스에서 브러쉬 좀 볼게요. 브러쉬든 패턴이든 뭐든 간에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브러쉬 선택을 했고요. 옵션바에서 여기 옵션바에서 클릭해 볼게요. 자, 기본 브러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본 브러쉬 말고 새로운 브러쉬를 하나 더 로드하고 싶다고요. 이제 뭐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캘리그래픽 브러쉬라는 걸 추가해 볼게요. 캘리그래픽 브러쉬 찾으셨습니까? 얘를 누르면 묻죠? 뭐랑 물어요? 현재 브러쉬를 캘리그래픽 브러쉬로 교체할 거냐? 오케이 하면 이게 싹 없어지고 캘리그래픽 브러쉬로 교체가 되는 거고, 뒤에 뭐가 있어요? append가 있죠? append는 뭐냐면 이거 누르면 캘리그래픽 브러쉬가 여기 앞에 나옵니까? 이 내용이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온다고요. 이거 append를 누르면 캘리그래픽 브러쉬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append는 뭐라고요? 기존의 내용 뒤에 붙이는 거라고요. 다시 코드로 와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주석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A append B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A 요소에 기존의 내용 뒤에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 뒤에 추가한다고요. P태그에 뭐 뒤에? 내용 뒤에. P태그의 내용이 뭡니까? 얘지 않습니까? 얘 어디에? 뒤에. 요 자리에. 내용의 뒤라고요. 이 P태그의 뒤란 얘기가 아니에요. P태그의 뒤는 다른 메소드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검사해 봤을 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P태그를 열어보면 이 strong의 hello라는 게 어디에? P태그의 내용에 어디? 요 뒤에 들어와 있다고요. append 예제가 하나 더 있죠? append ex02 열어볼게요. append의 ex02 좀 전과하고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바디 안에 태그를 유심히 보세요. 바디 안에 태그를 보면 요번엔 strong 태그가 있습니다. strong 태그가 있어요. 자, strong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있는데 p 태그에 마찬가지 append b 했어요. append b 했다고요. p 태그의 내용의 뒤에다가 뭘 넣겠대요? strong이라는 이 요소, 요 요소를 넣겠대요.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세요. 브라우저 확인해 보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이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hello world 하고 I would like to say 라고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얘가 먼저 나오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브라우저를 보면 hello world가 어디 있죠? 뒤에 와 있다고요. 자, append에서 좀 전에 01번 볼게요. 01번을 보면 이 B의 내용이 body 안에 없으면 새롭게 이 자리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내용의 뒤에다가 B가 이 화면에 body 안에 있는 그 요소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얘는 어디로? 여기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append가 무조건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내용이 새로운 거면 새롭게 추가를 하는 거고, 기존의 내용에 있는 거를 선택자로 썼다라고 하면 그 선택자가 이 자리로 저 내용의 뒤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hello world 얘가 어디로 이동했어? 이 안으로 이동했다고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P태그의 위에 있었을 녀석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이동했다고요. 됐나요? A append B, A 요소의 내용의 뒤에다가 B를 추가한다.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append to 볼게요. append to. 자, append to 보면 이번에는 append to B니까 to you 여러분한테, 즉 얘한테다가 뭘 추가하겠대? 이 앞에 있는 걸 추가하겠대. append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의 앞에 뒤에 그죠? 어디 뒤에? 클래스명 inner에. 클래스명 inner가 누굽니까? 얘들이지 않습니까? 얘들의 내용의 어디에? 요 뒤에 뭘 넣겠대요? 원래 없던 요 p 태그를 넣겠대요. 이해됐습니까? append A append to B는 누굴 누구한테? A를. A 요소를 어디에? B에게. to you 하니까 B에게 추가한다고요. B의 어디에? 내용의 뒤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울 걸 권장하냐면 얘부터 외울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to you 할 때 to B에 요 B에게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걸 외우시고 이거의 반대 케이스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외우시면 돼요. A append to B를 먼저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A를 누구한테? to B, B에게.
근데 어디에? append를 썼으니까 내용의 뒤에, 요 내용의 뒤에 깜빡깜빡 거리고 져 있는 위치, 요 goodbye의 내용의 뒤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hello 내용의 뒤에 테스트가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검사를 해보면 hello의 내용의 뒤에 inner 얘도 goodbye 내용의 뒤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없는 요소를 여기 넣고 append to EX02 볼게요. append to의 EX02. 자,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크립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span이 body 안에 있는 요소입니다. 이 body 안에 있는 요소를 어디에? idf의 내용의 뒤에 옮기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번에는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얘가 실체가 여기 span이라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걔를 어디에? to be idf의 내용의 뒤에 요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가 요 자리로 이동한 거라고요. 그죠? append와 append to 두 개만 외우면 된다고요. 두 개로 외우면 네 개로 외울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의 앞도 있거든요. 내용의 앞으로 바꿔볼게요. append EX01번 다시 봅니다. append의 EX01번 A append B가 뭐래요? A 요소의 내용 뒤에 누굴 추가하는 거래? B를 추가하는 거래. B를 추가하는 거라고 했다고요. 자, 이거와 똑같지만 살짝 다른 녀석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append가 아니라 prepend가 있습니다. append가 아니라 prepend가 있다고요. PRE. prepend는 뭐겠습니까? A 요소를 A 요소의 내용을 B에 추가하는 건 똑같아요. A 요소의 내용 뒤에 B를 추가하는 건 똑같은데 위치가 D가 아니라 어디겠어요? 앞입니다. 내용의 앞에 우리가 태그는 어떤 식으로 되죠?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안에 컨텐츠. 이 컨텐츠의 앞에 요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뭐로 하면? prepend로 하면. 확인해 봅시다. 얘를 뭐로 바꾼다고요? prepend. prepend로 바꾸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prepend로 바꿨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에? 아까는 내용의 뒤 여기에 왔던 녀석이 지금은 어디에 와 있어요? 앞에 와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내용의 앞에. 그럼 다 외워진 거죠? 모두 있다고요? 얘 반대도 있다고요. append to 볼게요. append to. 그럼 이것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prepend to가 있다고요. prepend to. 이거 무슨 뜻이에요? A를 B에다 추가하는데 B의 어디에? 내용의 앞에. 그죠? prepend 해서 바꿔볼게요. prepend to B 라고 하면 B의 내용의 앞에 이제 테스트라는 글씨가 나올 거라고요. hello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뭐만 외우면 된다고요? append to B만 외우면 그거에 반대 해서 4개를 외우실 수 있다고요. 자, 내용을 이제 넣는 거는 append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우리가 수동으로 내용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든다 라고 했어요. 복사본을 어떻게 만드나 또 볼게요. 클론 EX 보시겠습니다. 클론 EX를 볼게요. 잘 잤습니까? 자, HTML의 내용을 보면 B라는 태그 그리고 P라는 게 있고요. 뭐를 복사할 거냐면 지금 얘를 복사를 해서 prepend to니까 어디에 넣겠대요? P 태그의 내용의 앞에 뒤에
앞에 넣겠대. 이걸 뭐 해서 클론 복사해서 그 복사한 걸 어디에 이 p 태그의 내용의 앞에 즉 요 콤마 앞에 넣겠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브라우저 보면 hello가 그대로 있고 hello가 여기 앞에 와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복사라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 저 요소를 그대로 복사한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를 div로 감싸주세요. div 태그로 p를 감싸 줘 보시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 div 안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여기에 div라고 써버리면 뭐를 복사해요? 이걸 통째로 복사합니다. 그걸 통째로 복사해서 어디에 넣어요? 요 사이 여기에 넣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선택자는 얘를 썼지만 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두를 복사하고 싶다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뿐이 없지만 div 안에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걔를 복사하겠대. div 안에 내용 컨텐츠 이렇게 하면 이건 누굴 선택한 거냐면 div 안에 어떤 요소들 간에 걔를 선택을 한 거라고요. 걔를 복사해서 어디에? p의 내용의 앞에 요 자리에 넣겠대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가져와 라는 게 컨텐츠라고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 더 달았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시면 내용은 똑같다고요. 결과는 복사라는 건 얘가 그대로 있고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 B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브라우저 화면 검사를 해보면 지금 P가 여기 그대로 여기 div 안에 B 태그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요걸 그대로 복붙해서 여기에 넣었다고요. 어디에? P 태그의 내용의 앞에. P 태그의 내용의 앞에. 이 컨텐츠를 안 넣으면 뭐가 복사될까요? div까지 복사가 되죠. 이것까지 복사가 될 거라고요. 저장하고 보세요.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검사해 보면 얘 내용의 앞에 뭐까지 와 있어요? 이 div까지 와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우리 예제를 볼게요. 여기서 누굴 복사해야 됩니까? 얘를 복사해야 될까요? 얘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새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이럴 때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려고 이렇게 스크립트에 가서 변수 잡고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jQuery를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작성이 되어 있고 얘가 뭐라고요? 윈도우가 레디되면 윈도우 안에 내용들이 레디되면 할 일이라고요. 변수부터 작성하시죠. 변수 지정. 윈도우는 변수명 윈도우로 지정하시고 우리가 헤더를 복사할 거니까 클래스명 헤더는 페이지의 헤더는 변수명 헤더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복사해서 저 변수명 얘의 내용을 복사해서 변수명 어디에 담냐면 헤더 클론에다 담으세요. 네, 여기 밑에 작성을 해 주십시오.
윈도우로 하래요. 변수명 윈도우에다가 뭘 저장하랍니까? 윈도우 자체를 저장하래요. 콤마. 그 다음에 변수명 뭐에다가 헤더에다가 누굴 저장하래요? 클래스명 누구 페이지 헤더를 저장하래요. 그리고 또 누굴 지정하랍니까? 헤더의 클론이라는 변수명을 지정하랍니다. 헤더의 클론은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 이거 안에 변수명 왜 잡았습니까? 쟤를 다시 안 불러오려고 잡은 거 아닙니까? 얘 안에 뭐라고요? 컨텐츠를 뭐 한다고? 클론 한다고요. 우리가 저 페이지 헤더 클론에는 그러면 헤더 클론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나 콘솔에 잠깐 확인하고 가볼까요? 콘솔 로그 누구? 헤더의 클론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콘솔 찍어볼까요? 콘솔에 보시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잔뜩 열고 들어가 보면 다큐멘트 태그들이 어디에 보이더라? 돼 있었대. 예, 여기 있군요. 이너 HTML 부분에 보면 얘 말고 잠깐만요. 클래스명 잘못 썼나? 잠깐만요. 페이지 헤더 맞고 헤더 안에 컨텐츠 그 안에 클론해서 얘도 자 다시 좀 볼게요. div의 이너에 클리어 픽스 있는 이 녀석 HTML을 보면 div의 이너에 클리어 픽스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어디에 변수명 헤더 클론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왜 저장했냐면 얘를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그릇에 담는데 걔가 div이고 걔한테는 클래스명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아까 CSS에 보면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된답니까? 얘한테다 우리가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걔한테다가 이런 스타일이 나와 라고 해서 CSS 설정을 해놨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사한 걸 어디에 새로 담아야 되냐면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div의 클래스명에 CSS 카피해 올게요. 복사했고요. 얘가 있는 이 빈 div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지금 스크립트를 통해서 생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생성을 해주고 생성을 하는가 동시에 얘가 선택자가 돼야 됩니다. jQuery의 객체로 우리가 jQuery의 문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jQuery에서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사인으로 해서 선택을 해오면 얘가 jQuery 객체화 돼서 우리가 걔한테다가 CSS 메서드든 애니메이트 메서드든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요렇게 불러와야지만. 자, 그럼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헤더 클론에 이걸 담을 그릇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제가 문자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니까 그냥 요렇게 넣었다고요. 변수에다가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열로 해서 그냥 저 글씨를 저장하라고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얘 안에다가 내용으로 뭘 넣어줘야 되는 거냐면 이 복사본을 넣어줘야 온전한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픽스드 돼 있고 화면에 다 쓰라고 너비 다 쓰고 화면에 다 쓰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복사한 요 녀석이 있어야 얘들이 일정 너비 안에 이너라는 거 안에 이너가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너가 969의 너비를 가지고 화면의 가운데 있어 라고 돼 있다고요. 그냥 쟤를 이너한테 이너한테 안 넣어버리고 그냥 이걸 복사해서 새 그릇에 담아버리면 로고가 왼쪽 끝에 내부가 오른쪽 끝에 펼쳐져 있을 거라고요. 이너라는 거 안에 갇혀 있어야지 된다고요. 자, 우리가 요소를 넣어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없던 걸 넣어주고 있어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넣어주는 게 뭐라고요? 추가하는 게 뭐라고? append를 써보면 A append B가 뭐였어요? 누굴 누구한테 넣는 거예요? A에다가 누굴 누구한테 넣는 겁니까? B한테 넣는 겁니까? A한테 넣는 겁니까? 내용을 A의 내용의 뒤에 넣는 거죠. A의 내용의 뒤에 뭘 넣는다고요? B를 넣는다고요. B에게가 아니잖아요. 지금 to 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누구한테 넣는다고요? A에게. A의 내용의 뒤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B를 넣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릇이 누구예요? 누가 여기서 A입니까? 그러면 누가 A냐고요? 누굴 누구한테 넣어야 되는 거예요? A에다가 B를 넣어야 된대. A가 누구냐고요? 복사본 만들어서 새 그릇에 넣을 거라고. A가 누굽니까? 새 그릇이죠. 예. 얘한테다가 뭘 넣겠대? append에서 여기에 넣을 내용 어딨어요? 어딨죠? 아까 내용 복사해서 변수명 어디에 담아놨어요? 헤더 클론에 담아놨잖아요. 헤더 클론을 저기에 넣어라 라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자고요. 오류가 있나 없나 저장하고 보시면 여기까지 작성했습니까? 콘솔로 확인했던 건 지우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div가 생성이 됐고 이 div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담겨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확인해 보면 콘솔 로그해서 누구를 확인해 보면 이 헤더의 클론의 컨테이너 안에 뭐가 담겨 있나 라는 걸 콘솔에 찍어 본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div 클래스명 페이지 헤더 클론 안에 div의 이너의 클리어픽스 어쩌고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안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을 보고 있습니다. 확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ppend를 할 수조차 없대요. 얘가 누군데 여기에다가 append로 내용을 넣냐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앞서 뭐 append니 얘가 되려면 이게 뭐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jQuery 객체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얘는 jQuery 객체가 아니라 그냥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라고요. 이게 jQuery 객체가 되려면 얘를 뭐로 감싸줘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에 클래스명 불러오고 이 클래스명 불러온 거를 뭐로 바꿨어요? jQuery 객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사인하고 얘가 여기에 들어오고 $사인하고 가로 달아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앞뒤로 뭘 넣어주면 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가로가 밖에 있어야지. 요렇게 넣어주면 요거를 생성하면서 얘를 뭐로 만든 거냐면 jQuery 객체로 만든 거라고요. 저장하고 다시 보세요. 에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새로 고침하고 콘솔을 보면 에러가 전혀 없이 여기 이제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div 요소가 잡히고 있고 이거 안에 내용도 보면 여기에 children, child node 얘의 자식 요소로 뭐가 있다고 나와요? div의 inner에 clearpix가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것까지 지금 담겨 있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append to를 이용해서 body의 내용 뒤에 우리가 저장한 저 헤더 클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도록 작성해 보십니다. 헤더 클론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걸 어디에 넣으랍니까? body의 내용 뒤에 넣으래요. 이번엔 A append to B니까 A append to 누구한테? body한테. body 어떻게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 안에 그냥 태그 이름이 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와도 돼요. 여기 안에는 객체가 바로 객체 이름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인 안에 body라고 쓰셔도 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제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요소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body의 내용 뒤에 우리가 만든 div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복사본이 위에 숨어 있다고요. 이미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다시 검사해보면 페이지 헤더 클론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탑값이 -65 해서 위에 숨어 있다고요. 이게 언제 탑값이 0이 된답니까? 스크롤 내려서 얘한테 뭐가 있으면? 클래스명 뭐가 들어오면? visible이라는 게 들어오면. 자, 그러면 스크롤 양을 얼만큼 해야 될까? 입니다. 스크롤 양을. 지금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다 넘어가서일까? 완료본을 보면 다 넘어가서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얘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 우리가 요 거리 뭘로 알아올 수 있죠? 이 거리. 이 요소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옵셋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얘의 높이도 알아야 돼요. jQuery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의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자, 요 높이 확인하기 위해서 높이를 샘플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WSL 스쿨스에 갈 겁니다. height라고 해서 검색해 볼게요. 우린 jQuery를 하고 있으니까 jQuery에서 height라고 검색을 해 보실게요.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겠습니다. W3 Schools-의 height로 검색해서 찾으셨습니까? 검색 결과 찾으셨어요? 첫 번째 검색 결과 이게 이거예요. 찾았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try yourself에서 바로 볼게요. try yourself. 보셨습니까? 자, 여기 들어오기 전 페이지 다시 한번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 클릭하기 전에 요 그림, 이 그림에 집중하십시오. 찾았습니까?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대요? width나 height를 주면 엘리먼트의 뭐? 안에 컨텐츠의 크기라고요. width와 height를 주면 얘는 내용의 안에 있는 이 요소 컨텐츠의 크기를 알려준다고요. inner width와 inner height 하면 뭘 알려준답니까? 어디까지의 높이래요? 어디까지의 높이? 뭘 포함해서? 패딩까지의 높이, 패딩까지의 너비를 뭐로 알려준다고요? inner width와 inner height로 알려준대요. 됐나요? 패딩까지의 높이 알려준다고. 보더까지 알고 싶으면 뭘 쓰랍니까? outer width 또는 outer height를 쓰래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마진까지 확인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진까지 확인하려면 outer height에다 여기에 true라고 쓰면 마진까지 확인합니다. 없으니까 메모해야 되겠네. 그죠? 자, 정말로 그런가? 여기 try yourself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자, 지금 상태에서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 어디있죠? 예,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alert 경고창으로 이 div의 높이는 몇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겠대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얘의 높이는 몇 해서 얼럿으로 100이라고 나오고 있다고요. 자, 이 DIB의 스타일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잘 보십시오. DIB의 하이트 10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패딩까지 확인하려면 얘를 뭐로 바꾼다고요? 패딩까지의 높이를 확인하려면 얘를 뭐로 바꾼다고? 이너 써보겠습니다. 이너 하이트의 H는 대문자입니다. 이너 하이트의 H는 대문자. 바뀐 거 반영 run. 바뀐 거 반영 run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누르지 마시고 아직 몇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패딩까지의 높이래 100이에요. 얘가 지금 패딩이 10이 있으니까 110입니까? 120이죠. 사방으로 10픽셀이 있는 거니까 120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예제로 와서 누구의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다시 얘가 스크롤을 이만큼 한 거리, 요 거리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옵셋 탑 값으로 할 수 있대. 그럼 얘의 높이는 만약에 보더까지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뭐라고 써야 돼? 아우터 하이트라고 써야 될 거라고요. 이 둘을 합친 거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에 따라서 위에 숨어있는 복사본이 내려오게 할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변수명에 담겠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 바로 위에 여기나 변수명 뭐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냐면, 저걸 넘으면, 저 턱을 넘으면, 턱 문지방을 넘으면 해서 변수명 스레숄드에 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뭘 저장해 달라고요? 얘와 얘의 높이를 합친 거 저장해 달래요. 얘와 얘 높이를 합친 거를 변수명 어디에? threshold에 저장을 해달랍니다. 변수명 threshold에는 뭘 저장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콤마 해서 이어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세미콜론이 아니라 콤마로 하고 여기가 세미콜론이 돼야 하는 거죠. 물음표에 들어갈 걸 작성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죠. 뭐 저장하라고요? 이 녀석이 여기 떨어진 거리 플러스 이 녀석의 높이를 더하래요. 작성해 주세요. 요소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어떻게 구해온다고요? 옵셋 탑 누가? 얘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옵셋 탑 플러스 누가? 헤더의 높이? 보더까지 높이는 어떻게 구해온다고요? 아우터 하이트 이렇게 불러온다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스레숄드가 몇이 나오나 콘솔에서 확인을 해 보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새로 고침 콘솔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06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이 수치 나왔으면 이 수치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사용자가 스크롤을 만들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만들어지면 그 양이 뭐보다 큰지 얘보다 큰지 크다라고 한다면 숨어있던 상단의 복사본이 내려오게 하려면 걔한테다 클래스명 뭐 넣어주면 된다고요? 클래스명 뭐 넣어주면 된다고요? 피접을 넣어주면 된다면서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작성하면 됩니까? 스크롤이 생기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 뭐랍니까?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큰지 변수명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큰지 네, threshold 여기에 있는 것보다 크다라면 이거보다 크면 나타나게 복사본한테 뭘 추가하래요?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래요. 아니면 제거하래요. 모두 작성합니다.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랍니다. 윈도우, 우리가 변수 윈도우라고 잡았죠. 윈도우에 뭐가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하고 있고요. if문을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참이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 우리가 지금 이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비저블을 추가하고 아니면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요. 조건은 뭐냐면 지금의 스크롤 양이, 스크롤 양, 윈도우, 이 스크롤 양이 생긴 저 윈도우 자체를 this로 받아오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this, 얘의 스크롤, 스크롤 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보다 많으면, 스레숄드보다 많으면, 그죠? 요 스레숄드보다 많으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자가 스크롤을 얘가 깔딱 넘어갈 정도로 스크롤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누굴, 숨어있던 이 녀석이 나타나도록 얘한테다 뭘 추가한다고요? add class 해서 visible을 추가한다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remove 해서 제거해 주셔야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했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잘 내려오고 있다고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꼴딱 넘어가면 요때 나오고 있다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만큼 작성했습니다. 콘솔 확인한 것도 지우면 뭐 요정도 되겠네요. 그죠? jQuery 버전은 이렇게 완료를 했으니까 모두 주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펑션까지도 주석 처리를 하고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 문서의 내용이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쓰셔야죠. 그런 다음에 변수명 뭐 지정하래요? 여기까지를 지정을 할 건데, 자, 아직 안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랑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자바스크립트에선 뭡니까? 다큐먼트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해서 뭐 연결해야 돼요? 돔에 뭐가? 컨텐트가 뭐 되면? loaded 되면 할 일이라고요. 돔 컨텐트 loaded 됐나요? 변수명 뭐 잡으랍니까? 윈도우 똑같이 하겠다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변수명 헤더는 뭐 잡으래요? 헤더는, 자, 얘 안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 뭐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배열로 저장돼야 돼요? 단일값으로 저장돼야 돼요? 헤더가 여러 개예요? 아니잖아. 헤더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저장해야 됩니까? document query 셀렉터 all이에요? 셀렉터예요? 셀렉터, 그죠? 클래스명 누구? 페이지 헤더 변수로 지정을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 뭐 만들어야 됩니까? 헤더의 클론 만들어야 돼요. 헤더의 클론. 자, 헤더의 클론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헤더의 클론 안에는 div inner부터 해서 있어야죠. 그죠? HTML 다시 한번 보면 헤더의 클론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장돼야 된다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안에 특정 요소 안에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 inner, text 라고 하면 이거는 A 요소의 내용을
A 요소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요. 내용. A inner HTML이 있다고요. inner HTML에 HTML이 다 대문자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A 태그 안에 내용을 태그 형식으로 가져온다고요. 이거 반환한다고요. 얘는 뭐를? 그 안에 컨텐츠만. 얘는 컨텐츠만. 얘는 그 태그 안에 있는 걸 태그 형식으로 모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뭘 써야 될까요? inner HTML을 써야죠. A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A가 누굽니까? 어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야?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헤더 안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헤더 클론 안에다 저장을 하래요.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콘솔 로그 누구? 헤더의 클론 확인해 보자고요. 밑에 아까 jQuery를 했던 건 모두 주석 처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헤더 클론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자고요.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42번에 중괄호가 잘못됐대. 42번에 주석 처리가 중간에 주석 처리가 또 있나 보구나. 잠깐만 여기서 끊어서 네. 다시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고 콘솔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요소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jQuery에서 어디에 담았죠? 새 그릇을 생성하고 거기에 담았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새 요소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새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은 document create 생성한다고요. 뭐를? element 요소를. 그 요소의 이름 저는 div 빈 div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아까 헤더의 클론이라는 변수명에 담는다라고 했죠. 똑같이 헤더의 클론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큐먼트에 create div라고 한다고요. 자, 아까 위에서 종료했던 걸 콤마로 바꾸고 요번에는 그러면 얘한테 뭐가 저장되어 있나 콘솔에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요번에는 얘를 콘솔에서 찍어보자고요. 헤더 클론 컨테이너가 도대체 뭐가 저장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빈 div가 빈 div 열고 닫고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div 하나만 적었는데 이 요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태그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저 요소에는 우리는 클래스명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요소에 우린 클래스명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네, 페이지에 아까 이 클래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요소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뒤에 써보면 주석으로 한 것들은 여러분은 잘 메모를 해놨겠지? 전 지울게요. 얘에다가 클래스 리스트해서 뭐? add 해서 클래스명 뭘 넣는다고요? 엉뚱한 게 카피가 됐냐? 예, 페이지 헤더 클론 복사해 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콘솔을 요 뒤에서 확인을 해보면 있나요?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누구의? 아까 빈 div 요소 만든 거에다가 클래스명 뭘 추가하래? 페이지에도 클론을 추가하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 콘솔 해보면 이제 아까는 빈 div였지만 이제 클래스명까지 있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됐습니까? 변수명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아까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스레숄드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자고요. 여기에
끊지 않고 변수명 끊지 않고 다시 스레숄드에는 뭐 저장해야 된다고요? 이 요소가 하면서 떠진 거리 하면서 떠진 거리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offset 탑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였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offset의 얘는 offset의 height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offset의 height. 자, 주석으로 offset height가 새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면 그냥 offset height라고 할게요. offset height는 어디까지의 높이냐면 보더까지의 높이를 구해옵니다. 보더까지의 높이를 구해온다고요. 패딩까지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오냐면 offset의 클라이언트의 height라고 해서 구해옵니다. 클라이언트 height. 얘는 어디까지? 패딩까지의 높이를 가지고 와요. 그 두 개 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스레숄드에 아까하고 똑같이 값이 잘 저장되나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나중에 안 되는 거 찾기 힘드니까. 됐습니까? 저장하고 스레숄드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새로 고침했고요. 306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아까 우리 뭐 했죠? 이 빈 DIB 헤더 클론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넣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본 DIB의 이너에 블러블러 해서 안에 내용이 있는 걸 append를 이용해서 넣어줬다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ppend 같은 거 없고요. 뭐가 있냐면 아까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의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쟤를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만약에 변수명 그냥 주소로 처리하면 변수명 C가 있고 A의 inner HTML 하면 이건 뭐예요? A 요소의 내용 중에 태그 내용을 태그 형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변수의 C에 담은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HTML 형식의 내용을 어디에 담은 겁니까? 변수명 C에 저장한 거라고요. 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A inner HTML 하고 B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A 요소의 내용으로 B를 지정한 겁니다. A 요소의 내용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 내용을 얘로 교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 넣어주고 있었으면 쟤로 교체한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 안에 내용을 HTML 형식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딱 새로운 값을 지정을 하면 저 값으로 교체라고요. 없으면 넣어주고 있으면 쟤로 교체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헤더 클론 컨테이너는 지금 비어 있다고요. 이 안에 내용으로 뭘 지정해 줘야 돼요? 변수명 어디에 있는 거? 헤더 클론에 있는 거, 그죠? 예, 이거에다가 뭐 한다고요? 이게 A라고요. 얘가 A 하고 뭐래요? inner HTML 하고 여기에 값으로 뭘 지정한다고요? 헤더의 클론의 값을 지정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누굴 확인해 봅니까? 콘솔에 확인을 해서 누굴 확인해요? 여기 안에 값이 제대로 다 들어와 있는지 콘솔에서 또 확인을 해보자고요. 콘솔 로그 누구? 헤더의 컨테이너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콘솔 확인해 보면 아까는 이게 빈 div의 클래스명만 있는 거였지만 이제 열어보면 안에 내용까지 다 있는. 됐어요?
새로운 그릇인 헤더 클론 컨테이너에 담았다고요. 이거 우리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얘를 어디에 넣어줘야 되냐고요. body의 기존 내용의 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그래서 뭘 썼죠? append to를 썼었다고요. jQuery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body에 자식 요소로 뭘 추가해? 얘. 헤더의 컨테이너 얘를 추가해 줘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 append가 있습니다. append 뭐로? child가 있어요. append child. B 얘가 뭐예요? A 요소에 자식 요소로 뭐를? B를 추가한다고요. A 요소의 자식 요소로 B를 추가해 줍니다.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A는 누군가요? body죠. body를 변수를 지정한 적이 없어요. body를 지정합시다. 변수 body 쿼리 셀렉터 해서 body를 지정을 할게요. body. 그러면 이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명 body가 되는 거죠. 얘한테다 어떻게 하면 append 해서 append에 뭐 child라고 하면 이 들어올 내용이 뭐라고요? 변수명 누구라고? 헤더의 클론 컨테이너 얘를 어디에? body의 자식 요소로 넣어준다고요. 저장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잘 들어와 있나 없나. 세로 침하고 콘솔을 보면 엘리먼트를 봐야죠. 엘리먼트에 어디에? body의 자식 요소로 안 보이던 이 녀석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확인됐나요? 주소 처리한 건 또 다 지우고 코드만 보여드립니다. 클론 컨테이너의 내용이 body의 자식 요소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뎁스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됐나요? 스크롤이 생기면 위에 숨어있는 복사본이 내려오도록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달래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랍니다. 윈도우는 우리가 변수로 잡았으니까 그냥 불러오면 되겠죠. 윈도우에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뭐가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래요. 자, 이 스크롤 양이 요소가 함에 떠진 거리보다 많으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품으로 작성할 때는 항상 이렇게 풀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조건은 뭐냐?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크롤 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스크롤 탑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스크롤 탑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다큐먼트에 뭐라고요? 다큐먼트에 문서 자체 다큐먼트 엘리먼트 해서 얘의 뭐를 확인한다고요? 스크롤 탑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윈도우라고 한다면 윈도우에 뭐라고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페이지 Y 옵셋 이었다고요. 페이지 Y의 옵셋으로 해서 우리가 요소의 스크롤 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의 옵셋. 자, 윈도우를 변수 잡았었으니까 요걸로 하면은 스크롤 양을 확인하니까 편하겠죠.
스크롤 이벤트가 생긴 그 윈도우는 저는 this로 받아올 거고요. this의 페이지 뭐라고요? y offset. 이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메뉴가 하면서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 플러스 걔의 높이까지 합친 스레시홀드보다 많다면,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복사본 요 녀석한테 클래스명 뭘 추가하랍니까? 클래스명 add해서 뭘 추가하래요? 비sob으로 추가하래요.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빼달랍니다. remove.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jQuery 방식과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스크롤이 생기면 위에 다른 디자인의 헤더가 나오는 걸 완성했습니다.